혼자 부끄러워해. 혼자 막 뭐 상상하는 거야.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크기가 아닌 거야. 엉덩이 닦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나 지금? 동네 그로서리에서 산 75센트짜리 커피. 외국 분들이 하시는 그런 작은 그로서리인데 그 나라 커피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커피를 안 마셔서 이걸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 겁나 많은데? 먹어. 좀 맛있나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사려고 한 팩만 일단 샀어요. 에이, 시꺼먼 거 봐. 근데 냄새는 되게 좋다. 제가 저번에 라이언 씨랑 있었던 썰 풀어드린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야한 얘기는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충격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라서 사실 뭐 미성년자가 들어도 상관없고 미성년자가 들어도 좋을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도움될 수도 있지. 이 자세가 더 편한 것 같아. 옆으로 누워있는 게 쉽지 않네. 아, 맛있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한테 먼저 말할 게 있는데 저는 질염이라는 병이 만성적으로 있어요. 수험생 때부터 발병을 했고 한 번 걸리면은 진짜 자주 계속 걸리는 병인데 아마 여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항상 저를 아프게 했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 병이 온 순간 이제 아 내가 좀 무리했구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런 걸 좀 알아차리고 그냥 힘들다기보단 아 이런 작은 병이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좀 귀찮게 하는가. 이 염증에 관한 거는 이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염증이라는 게 몸에 생겼다는 거는 몸이 좀 피곤하고 안 좋은 이상신호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염증이 제일 먼저 생겨요, 여러분. 여자들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퍽하면 이게 생겨가지고 1년에 3-4번은 병원을 가요, 저는. 근데 캐나다에 와가지고 이게 너무 상태가 좋아져서 물론 제가 관리를 계속 하기도 해요. 원래 자주 생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아예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런 증상 자체가 없었고 이제 한창 라이언 씨랑 만날 때예요, 이거는. 제가 당시에 캐나다 비자 문제로 한창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약간 증상이 오고 있었어. 아 이거 병원 가야겠는데 이거 좀 심한데 이거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또 오는구나 약간 이 정도였고 아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어느 날 이제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거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끈거리고 따끔따끔하고 그때가 여름이었어가지고 그냥 미적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도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리 제가 그동안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 질염이란 친구와 인연을 맺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단 말이지? 어머 이 뭐야?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이제 무서워가지고 라이언 씨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처음 겪어보는 증상이니까 만약에 이게 성병이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뭐 만약 라이언 씨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사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그래서 라이언 씨랑 저랑 막 이제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라이언 씨도 막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아 아무래도 그냥 질염인 것 같다. 그리고 증상을 찾아보니까 질염도 엄청 심각하면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대요. 타는 듯한 외부에도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을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면 전문의한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패밀리 닥터라고 가정의학 과랑 좀 비슷하게 이것저것 다 이제 진료를 해주고 진단서를 써가지고 전문의한테 보내주는 뭐 그런 병원에 먼저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먼저 갔다가 뭐 전문의를 갔다가 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응급실 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라이언 씨가 여기는 성병 검진 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랑 비슷하게 그런 검사 같은 거 다 해주고 검색해보니까 질염 증상이 있어도 가서 균 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뭐 성병 검진 센터에 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병원에 가야만 했어요. 혹시나 남성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까 말씀을 드리자면 질염은 여성분들한테 진짜 감기처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정말 자주 오는 증상이고 여자라면 진짜 한 번쯤은 다 겪어봤어요. 이상하고 거대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자들은 그냥 신체 구조상 남자랑 다르게 생겼잖아.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곰팡이균 같은 거에도 감염이 돼요. 생리대 때문에도 걸리고 그리고 뭐 별의별 이유로 다 걸려요. 별의별 이유로. 전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받고 저뿐만 아니라 근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 전 남자친구들 중에 저를 무슨 심각한 성병 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꾸준히 병원을 가다 보니까 뭐 얘기를 다 하게 되잖아요. 남자친구면 뭐 병원을 갔다가 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여자들 다 걸리는 거라고 여자들 진짜 많이 걸린다고 해도 자기 주변에 한 명도 못 봤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너한테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내가 여자친구니까 너한테 말을 하는 거지. 안 그래? 근데 남자분들 모를 수도 있어. 이해는 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저희한테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혹시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병원 다니는 게 별로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가면은 성관계 유무, 뭐 임신 가능성 같은 거 물어보고 만약에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으면 이제 검사를 권유를 해줘요. 근데 캐나다는 겁나 부끄러워.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약간 부끄럽더라고, 캐나다는. 통증은 이미 거의 없었어요. 샤워할 때처럼 더 이상 아프진 않았는데 좀 기분이 되게 좋지 않은 상태로 이제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워크인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내 정보 같은 거 싹 써가지고 제출을 하고 1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겁나 많았어, 거기 센터에. 그 대기실의 상황이 되게 두려웠어. 왜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성병 걸려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치료받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되게 딱딱했어요. 그 의사랑 간호사랑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99% 여자더라고. 그리고 외국인이건 방문자건 상관없이 그냥 다 무료예요. 진짜 만약에 감염되는 병이면 이 사람이 막 이 사람하고 자고 저 사람하고 자가지고 온 국민한테 퍼뜨릴 수도 있잖아. 방문 비자로 여기 머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의료보험증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가니까 그냥 공짜로 해줬어요. 처음에 진료실에 들어가면 여기는 의사들이 먼저 자기 소개를 막 해요. 자기 이름은 누구고 내가 오늘 너의 진료를 봐줄 거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되게 화기애애하게 막 인사를 해. 긴장이 좀 풀리게? 그래서 의사쌤이 이제 제가 외국인이고 영어가 아주 능숙하지 않다는 거를 알았는지 되게 설명 차근차근 해주고 엄청 천천히 말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도 몇 번 검사를 받아봤었고 산부인과에도 많이 갔었고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점점 이제 부끄러웠던 이유가 진료를 받으면서 질문을 이제 처음에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뭐 몇 가지 안 한다 했잖아요. 그냥 검사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굳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데 여긴 무슨 질문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얼굴이 진짜 화끈거리더라고. 처음에는 가볍게 이제 증상에 대한 것부터 물어봐요. 뭐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거 뭐 병원에서 다 물어보는 거니까. 질문도 엄청 많아요. 한 20개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엄청 많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그 안에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 잔만 마시고 가자.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파트너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물어봐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성병센터니까 내가 성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가졌을 거라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나에게 있었던 모든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검사를 받기를 권고를 하기 위해서 더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물어봤었고 약간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여러 명인 사람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합의하에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파트너에 관한 걸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는데 여러 명이면 여러 개를 대답해야 되니까 좀 힘들겠지? 두 번째는 아마 이게 제일 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두 가지 질문을 다 하는데 입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응꼬로 한 적 있는지를 물어봐요. 진짜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나중에는 제가 표정이 약간 넋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선생님 진짜 질문이 지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거 맞아요? 근데 내 표정을 이제 의사도 봤잖아요. 제가 되게 넋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왜 의사가 처음에는 내가 말을 못 알아들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을 천천히 해줬어. 그래서 나는 혼자 더 에? 쌤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기 온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하는 질문이고 나도 알지. 그걸 뭐 질문을 나한테만 하겠어? 모두에게 하겠지. 의사는 뭐 맨날 하는 거겠지. 제가 막 라이언 씨한테도 무슨 그런 질문까지 다 한대? 뭐 이러고 막 얘기를 했는데 라이언 씨도 그거 원래 다 하는 거야. 병원 가면 다 하는 거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 나도 다 알지. 나도 모두한테 하는 거 아는데 그냥 그걸 듣는 게 부끄러워서 나는 듣는 게. 그 말을 그 질문을 듣는 것도 나는 부끄럽더라고. 혼자 부끄러워해. 혼자 막 뭐 상상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아무튼 뭐 피임 방법들이라던가 생리 주기랑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그냥 나의 모든 기본적인 거에 관한 사항을 다 물어보고 성관계에 관련된 질문들도 졸라 많이 하는 거지. 아무튼 질문들이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이렇게 갸우뚱 할 때마다 의사가 되게 그냥 저를 안심시켜주고 제가 나중에 막 얼빠진 채로 있을 때 그냥 물 한 잔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물 주더라.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갛네. 또 빨개졌네 진짜. 그때 내 머릿속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꼬로 하길래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질문이 다 끝나고 이제 검사를 할 거래.
할 건데 자기가 어떤 기구를 내 몸속에다가 이제 넣을 건데 그 기구를 자기가 설명을 해줄 거고 만약에 이게 너가 불편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또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만약에 이걸 넣어서 너의 몸속에 있는 분비물을 내가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세균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바로 내릴 수 있다.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야. 한국에서는 이제 탈의실 같은 데가 있다거나 뭐 꾸덕대기에 자그맣게 뭐 커튼이라도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속옷 같은 거를 다 벗고 치마 같은 거를 입어요. 그 위에다가 의사랑도 이렇게 뭔가 벽 같은? 뭔가 가려져 있어. 그 약간 분위기가 약간 깜깜하고 그러니까 약간 환자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야. 한국 산부인과는. 그래서 저는 뭐 검사해봤자 뭐 비슷한 검사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나 그럼 바로 나오는 걸로 하겠다. 지금 당장 나는 알고 싶다. 근데 의사가 이제 제가 계속 질문할 때 표정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였는지 진짜 그러면 내가 이걸 보여줄 테니까 이 기구를 보여줄 테니까 너가 이걸 보고 결정을 하래. 그래서 그걸 주섬주섬 꺼내보는데 졸라 큰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런 크기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작동할 건지 보여주는데 일단 제 몸에 넣은 다음에 이걸 벌려서 이게 다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설명을 해줬어요. 차라리 설명해주지 말지. 그러면 그냥 했을 텐데 그 설명을 들어가지고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컸어 진짜. 그 일회용 플라스틱 기구였는데 그냥 피 뽑을까? 근데 의사가 이거 사람들 거의 다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다 한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 결과를 원하면 이거를 하는 게 내 생각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 근데 여기는 치마 같은 거 없고 뭐 그냥 천 쪼가리 그냥 페이퍼 일회용 페이퍼 쪼가리 하나 주면서 요만한 진짜 좀 큰 건데 너의 중요 부위를 가려라. 근데 창문은 또 왜 이렇게 큰 거야? 병원이 무슨 창문이 거의 뭐냐? 쇼윈도야. 장난 아니고 창문 졸라 커가지고 내가 창문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의사가 또 창문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창문이다. 안에서만 보이고 밖에서는 까맣게 보이는 창문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래. 아니 근데 밖에서 내가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밖이 훤히 보이니까 이게 괜히 부끄럽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의사가 계속 저를 안심시키면서 아프진 않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막 계속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근데 그 너무 밝은 곳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의사랑 둘이. 근데 의사가 제 상태를 보더니 너는 되게 정상인 것 같은데 내가 육안으로 볼 때는 뭔가 너의 분비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근데 일단은 너가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채취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걸 기구를 이제 빼야 되는데 의사가 힘 빼! 이게 안 빠져! 그러는 거야. 이거를 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봐. 근육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저한테 근육에 배에 힘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래요. 무슨 분만하는 것처럼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막 이러면서 이거를 겨우 진짜 잡아 뺐어. 그래서 퐁 소리가 나면서 빠졌어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나 지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나 그거 안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제일 식은땀 많이 흘린 그 순간이 그거였어. 온갖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을까? 피 뽑을 걸 왜 한다고 했을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의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계속 기다렸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이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의학 용어 같은 게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라이언 씨 대기실에 있는 라이언 씨를 이제 의사랑 얘기를 하고 불렀어요. 이제 라이언 씨랑 의사랑 확실히 대화를 하고 나중에 좀 저한테 쉽게 설명해주라고. 다행히 뭔가 감염이 되는 그런 균은 안 나왔어요. 의사도 아까도 말했지만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너는 이상이 없고 우리 센터에서는 감염되는 세균을 위주로 검사를 하는데 사실 감염되는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아마 너의 몸에 있는 원래 있는 바이러스가 말썽을 일으켰을 확률이 높다. 근데 만약에 검사를 정말 정확히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너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볼 때 너는 증상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 내가 어제 진짜 졸라 아팠다고 막 화끈거리고 막 아팠는데 그건 뭐야. 근데 의사는 근데 지금은 나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그 원인은 잘 모르겠고 이 통증이 만약에 또 재발하거나 계속되면 다시 와라. 그러면 자기가 소견서를 이렇게 쓰든지 해가지고 또 더 전문의에게 보내주겠다. 꼭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뭐 질염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의사랑 이야기를 다 끝내고 진료실을 나오는데 내가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정기적으로 꼭 검진을 꼭 꾸준히 받아라 뭐 그런 포스터들이 되게 붙어 있었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나오는 길에 그 데스크에 박스가 큰 게 있는데 프리 콘돔 겁나 많아. 다들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만 막 기절할 뻔했지. 이제 그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안 아파가지고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아 잘됐다 다행이다. 도대체 뭐였을까? 그냥 이렇게 궁금증만 남아있었지. 그러고 나서 여기가 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대박 웃겨 진짜. 이제 병원 갔다 온 다다음 날이에요. 다다음 날 라연 씨가 갑자기 졸라 심각한 목소리로 자기 응꼬가 너무 따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졸라 큰 거 샀나 보다. 이러면 놀렸어.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놀렸어. 나는 라연 씨는 장난이 아니고 제가 3일 전에 말했던 그 증상이랑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똑같이 화끈거리고 똑같이 따갑대. 그리고 샤워할 때 응꼬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연 씨가 자기가 그래서 말인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자꾸 밑밥을 까는 거야. 그래서 뭔데? 너 혹시 증상이 있었던 그날 우리 집에 왔을 때 똥꼬 닦는 그 물티슈를 혹시 썼니? 그게 한국어로 직역하면 엉덩이 닦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마 비데티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저도 옛날에 한국에 썼었거든요. 비데티슈라고 그냥 응가 한 다음에 닦는 물티슈 같은 그런 건데 그게 여기도 있어요. 그거를 썼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라연 씨가. 자기가 그걸 며칠 만에 이제 썼는데 그걸 쓰고 나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코가 쓰리고. 에이씨, 그것 때문에 진짜 나는 병원 가고 난리를 쳤네. 근데 맞아, 내가 그날 라연 씨네 집에서 까를 하고 그거를 썼어요. 그게 화장실 선반에 있길래. 근데 원래 그전에도 그게 항상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쓸 때 그게 개봉이 안 된 새 거였어. 그리고 그때 패키지가 좀 달랐어요. 전에 있던 거랑. 그 전에 마트 갔을 때 자기가 원래 쓰던 그 좀 순한 브랜드가 다 떨어져가지고 조금 저렴한 그냥 다른 브랜드를 샀대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 쓴 게 나야.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라이언 씨가 썼는데 똑같은 증상이 온 거지. 그래서 그 궁뎅이 닦개에 무슨 유해 물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게 너무 이제 강력한 닦개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센서티브한 이 스킨에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망할 엉덩이 닦기 때문에 성병 센터까지 가가지고 이런 안 해도 되는 경험을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둘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당장 그거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라연 씨가 이미 버렸대. 다음날 라연 씨 만나자마자 제가 한 말이 야, 너 응꼬는 좀 어때? 응꼬 괜찮아? 야, 너 병원 안 가도 되겠어?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제품을 이제 다시 쓰지 않아요. 뭐 좋은 브랜드고 나발이고 엉덩이는 그냥 깨끗하게 잘 물로 씻는 걸로. 지금 생각하면 그냥 어이없고 웃겨요. 그때는 되게 심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일 아닌 일로 드러났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여자분들. 그러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좀 심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 경우처럼 그냥 제 몸에서 잠깐 증상을 일으켰던 거면은 제가 좀 쉬고 이러면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박테리아가 이제 여러분이 치료를 제때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좀 돌보지 않으면 이 박테리아가 방광으로 갑니다. 방광으로 가서 졸라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방치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이것까지 방치를 해요. 왜냐면 부끄럽잖아. 부위가 부위다 보니까 부끄러울 수 있어. 이해는 해요. 부끄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잖아요. 본인의 몸을 본인이 관리해주고 본인이 챙겨줘야지. 괜히 네이버 같은 거에 검색해가지고 괜히 에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안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방광염 방치했다가 신우신염? 그거 신장까지 그게 병균이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식은땀 흘리다가 그냥 구급차에 실려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봤어. 진짜 남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게 여자들끼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친한 친구들끼리도 하고 해. 근데 남자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분들도 여자한테 비뇨기과 간 얘기 뭐 하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참다가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설마 별거겠어 하면서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그냥 민간치료법 막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신장까지 이게 전파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급차 실려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며칠 치료받고 입원해야 돼. 남일 아니에요, 여러분. 남일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세요. 특히 이제 워홀러라던가 해외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심각한 병이 아니면 일단 병원에 잘 안 가. 병원을 안 가더라고, 애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갔다 온 이런 센터까지는 안 가도 되고 그냥 일반 닥터한테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좀 빨리 이렇게 저처럼 검사 결과를 알고 싶으면 가도 되지만 좀 부끄러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진료이다 하면은 일반 병원으로 가셔도 되니까 여성분들 꼭 자기 몸 관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병원에 가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몸은 자기가 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 썰은 여기서 끝입니다.